안녕하세요. 리포터 장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애견 미용사 김보연입니다. 슬기로운 개인생활 세 번째, 반려견과 사람 생활편. 반려견 셀프 미용 교육의 첫 강의 주제인 위생 미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용사님, 각 가정으로 입양된 반려견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돌볼 수 있나요? 네, 입양된 반려견이 가정에서 적응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과 스킨십을 받을 테니까요. 그런데 보호자는 털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관리에 소홀하면 털날림도 생기고 방치하면 반려견은 피부 질환까지 생길 테니까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반려견에게 털이란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단 털의 생김새나 색상으로 견정을 표현하는 상징이겠죠. 개나 고양이의 털은 생명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체온을 유지해주고 해충이나 유해세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 큰 역할들이 있었군요. 가정에서 털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실내 위생상 털 관리뿐만이 아니라 반려인과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숙지하고 배워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네, 그러면 털의 특성부터 알아봐야 될까요? 사람은 매일매일 머리를 감고 해도 하루 평균 머리카락이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 반려견은 온몸이 털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숫자는 크겠죠. 네. 다만 빠지면서 털과 털 사이 틈새에 걸쳐져 있어서 몸 밖으로 이탈되는 숫자는 적고요. 그 털들이 털 엉킴을 가져오고 반려견이 전신을 후둑 턴다거나 할 때 다량으로 날리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저희 집 강아지가 이렇게 목욕 후에 털을 이렇게 털 때 그때 이렇게 털이 사방으로 날리더라고요. 네, 모근에서 이탈된 털들이 개가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 털들은 매일매일 브러싱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브러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러싱 도구를 보시면 핀 끝이 안전하게 코팅이 된 이렇게 생긴 슬리커 브러쉬가 있고요. 그리고 콤이라고 하는 일자 빗이 있습니다. 이 도구의 사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잘 엉키는 부위가 있는데 혹시 어떤 부위일까요? 네, 귀 밑과 겨드랑이 사이 그리고 서해부라고 하는 생식기 주위 그리고 관절이 접히는 부위가 잘 엉킵니다. 그래서 슬리커 브러쉬를 사용한 후에 꼭 일자빗으로 털결을 정리해서 엉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개의 도구 사용법이 확연히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가지 도구로만 빗질을 해줘서 반려견이 털 엉킴이 심하거나 또 다른 반려견은 엉키지는 않는데 털이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구의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사용한다면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빗질을 잘해줘도 이상하게 털이 빠지는 반려견들이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래서 피부 질환이 있는 견들은 탈모가 있겠고요. 그런데도 피부도 정상이고 빗질도 잘해주고 하는데 탈모가 있는 견들은 아마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한 털갈이일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털갈이는 일상적인 털갈이, 연령적 털갈이, 계절적 털갈이로 나누는데요. 맨 밑에 계절적 털갈이를 보시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3월에서 5월쯤에 유독 털이 뭉텅이로 빠져요. 그래서 이것은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속털을 자기가 스스로 빠지게 하는 건데요. 네. 특히 이때 실외에서 생활하는 반려견이나
포메라니언처럼 촘촘한 털을 가진 견종은 브러싱을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빗질을 열심히 하는 것 외에도 또 탈모의 이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견종별 털의 종류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키우는 견종이 어떤 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털 관리 방법과 시기가 다르니까요. 표를 보시면 털 관리를 다르게 할 분류로는 포메라이안, 사모예드 같이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이 멈춰지는 장모종과 웰시코르기, 프렌치 풀독, 또 치아와 같이 짧고 굵은 털이 나는 단모종, 그리고 말티즈, 비숑 프리제 등 일정한 속도로 계속 자라는 실키코트라고 하는 견모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모종과 단모종은 집에서 브러싱을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미용을 해주면 굳이 미용실에 안 가도 되고요. 우리가 많이 키우는 이 견모종들은 브러싱과 부분 미용을 하면서도 2, 3개월에 한 번씩 꼭 미용실을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미용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우리 집 반려견이 어떤 털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면 미용이 필요한 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려견들이 미용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려견들이 처음 미용하는 시기는 대략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인 생후 4, 5개월 경이에요. 그전에는 부분 필요한 부위를 미용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미용할 때는 어느 날 내 몸을 감싸고 있는 털들이 분리될 때 개운하다 이거보다는 털을 잃어버린 낯설음과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반려견의 지능을 3세경의 어린아이로 본다면 낯선 환경, 소리, 또 낯선 막 행동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불안함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집에서 하는 브러싱 등을 놀이로 해서 재밌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재밌게 놀이로요. 그러면 일단 반려견들이 좋아할 만한 무엇인가를 찾아야겠네요. 뭐 엄마표 육포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반려견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먹는 거, 엄마표 육포고요. 매일매일 브러싱할 때, 목욕할 때, 그리고 양치질할 때 육포를 옆에 두고 끝나면 한 개씩 내가 먹을 수 있다. 그걸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긍정 강화 훈련이라고도 하는데 이 효과가 아주 큽니다. 오, 그러면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일선에 있을 때 가장 문제시 되었던 게 어린아이들이 하는 베넷 미용과 그리고 노령견 미용이었어요. 입양견들은 아마도 건전한 미용 환경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적겠고요. 그래서 미용 트라우마를 가진 견들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넷 미용을 하는 유견들은 생각보다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아직 단단하지 못한 골격들을 조심해서 미용을 하고 해야 되고요. 노령견들은 미용 트라우마보다는 관절에, 노화로 인한 관절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조심해서 미용에 임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입양견들이 갖고 있는 미용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또 예쁘게 안 해도 되잖아요, 집에서는. 네. 그래서 살살 아이들 달래가면서 맛있는 육포 하나씩 입에 넣어주면서 재미있게 익숙해지게 미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어린 반려견도 나이든 반려견도 특히 조심해서 미용해야 하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사용할 도구들을 알아볼까요? 네, 먼저 준비한 도구를 보시면요. 클리퍼, 브러쉬, 일자빗, 그리고 민가위, 숫가위라고 하는 가위 2종류, 발톱깎기, 면봉, 귀세정제, 발톱 다듬기, 타올, 드라이기, 그리고 간식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속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하고 오일 세정제 등으로 관리를 하셔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 많은 도구들이 이 준비도 필요하지만 도구의 관리도 잘 알아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번 배울 기초위생 미용을 배우는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반려견의 털의 특성과
미용 전 주의사항에 대하여 배워보았는데요. 기본으로 알아야 할 상식인 것 같아요. 반려견 미용 관리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인 입양시 미생 미용의 중요성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